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총각 516기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12차의 중성도에서 그 가운데 12지 있잖아요. 요 놈과 요 놈이 과연 연주방이냐 아니면 일주방이냐를 우리가 좀 파악을 했었죠. 뭐와의 관계를 통해서 요 중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얘가 연주방임을 이미 연주방위 체계로 배속된 것임을 이미 파악을 했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은 요 12지와 중성 간의 관계로부터 그거를 파악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요 12지와 두 번째의 12차 그리고 1월 회합 요 세 가지 관계를 한번 봐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12지와 12차 1월 회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보면은 한번 봅시다. 서경 대전에 나온 내용인데, 자, 12지는 공전하는 목성의 위치만이 아니라 태양과 달이 황도 인근에서 회합하는 12개의 영역을 지칭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으니 12진과 연계된 12차를 활용해서 그 회합 위치를 표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12차를 활용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 태양과 달이 순수라는 12차 영역에서 회합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 두 번째 문장, 유경도의 응기편에 나온 요 두 번째 문구는, 끝이 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238초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자, 12진차는 목성의 공전 궤적을 12분할한 성기, 성목과 같은 천구상의 영역들을 의미하니 약칭 12차라 부릅니다. 그래서 12진차와 12차, 12성차 다 같은 말이에요. 목성이 황도를 대략 12년 만에 일주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황도를 12개 영역으로 나눈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두 강을 구성하는 별들이 하루 중 특정 시점에 지향하는 방위의 지지가 12월건이라면, 이건 설명했었죠. 북두칠성과 관련해서. 해당 월건의 시기에 태양과 달이 회합하는 영역을 12진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월건의 지지와 12진의 지지 간의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하겠지. 그지? 마치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태양과 달은 월건이 자월에는 어디? 축궁인 자월에는 축궁인 우수 인근의 12차인 성기에서, 그리고 월건이 축인 달에는 자궁인 허수 인근의 12차인 현묘에서 회합하게 된다. 지금 이 말이야. 자월에는 여기서 회합하고 축월에는 요 현묘 쪽에서 회합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GIF 파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해월에는 인방 쪽에서, 묘월에는 유방 쪽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직은. 계속 봅시다. 즉 태양과 달은 월건이 자일 경우 축궁에서, 월건이 축일 경우 자궁에서, 그리고 월건이 인일 경우 해, 월건이 해일 경우 인궁에서 태양과 달이 회합을 하더라 이거지. 이는 곧 이렇게 얘네 간의 관계에도 요술, 진유, 사신, 오미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것이 곧 지지육합의 천문학적 근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뭘 알아냈냐면
앞선 과정에서 요 12지인과 중성 간의 대응 관계 있죠? 요 두 개의 대응 관계를 통해서 이 12지는 뭐? 이 12차의 중성도의 12치는 연주방위 계열의 개념임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했었죠. 그죠? 파악을 했는데 연주방위와 동일한 방향으로 공전하는 목성이 있지. 목성도 연주방위를 따라서 이렇게 안관천문 관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공전하잖아. 그래서 연주방위와 동일한 방향으로 공전하는 목성의 위치를 의미하는 12차의 경우를 보니까 보세요. 요 연주방위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배속되어 있으니까 12차 역시 성기, 현유, 추자, 강로에서 이런 식으로 배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역으로 이렇게 가더라 이거지. 그러면 12차가 연주방위가 아닌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요 12차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양상으로 배속이 된 거예요. 다른 의미로.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12차의 경우 역방향인 일주방위 계열의 12진에 대응되는 양상으로 배속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서 12차가 일주방위 체계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대응 관계를 태양, 달, 회합 양상과 연관지어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2지는 말했던 것처럼 중성과의 대응 관계에 의한 개념과 동일한 차원에서 월건이라는 시간적 흐름과 상통하겠지. 그러니까 앞서 규정된 것처럼 이 천문도 이 12차의 중성도의 12지는 연주방위 체계란 말이야. 연주방위 체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월건의 시간 흐름과 동일해. 그래서 자는 자월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주방위도 이렇게 흐르고 시간도 이렇게 흐른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12지 자체는 시간적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이 12차라는 거는 12진이라는 공간적 방위를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차는 12진이라는 일주방위 개념과 연관된 공간적 개념으로 여기서 해석을 하는 게 좋아. 한 다리 건너서. 즉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자월에는 자 여기 얘네를 해석할까요 지금? 자월에는 자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자를 보면 자월에는 성기가 속한 지금 여기 성기가 있잖아. 자월에는 성기에서 태양과 달이 회합을 하는데 이 성기가 어디냐면 성기는 12진상 축궁에 위치해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월에는 성기가 속한 12진인 축궁에서 1월 회합이 나타난다. 그래서 자월에는 거의 축궁에서 1월 회합이 나타난다고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아니면 요 12차의 중성도 개념을 요 배치 관계를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만 더 봐볼까? 그러면 요거 보세요. 축월에는 현효가 속한 12진인 자궁에서 태양과 달이 회합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축월에는 축월이에요. 1월 16일 축월에는 현효가 속한 12진인 자궁에서 대략 요 정도에서 태양과 달이 회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봐볼까? 자, 해월에는 어디? 성목이 속한 일주방위 개념인 인궁에서 1월이 회합한다. 자, 해월에는 인궁에서 태양과 달이 회합한다. 딱 들어봤죠? 약간씩 어긋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거든? 이런 경우도 봐봐. 한 번 더.
수월에는 대화가 속한 12진인 묘궁에서 1월이 회합한다. 자, 수월에는 묘궁에서 실제로 회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것들 한번 보세요. 나머지 5조합인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 간에도 마찬가지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바로 성역고언이라고 해서 청나라 때의 어떤 편찬된 명리서적이거든. 성역고언에 제시된 요 지지육합론. 예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지지육합론의 천문학적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잘 고찰을 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내용부터가 중요합니다. 환경과 절기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태양월의 경우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월의 지지속상과 태양의 위치가 거의 완벽하게 부합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태양력은 절기와 부합되는 역이라고 보면 되잖아,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이거 봐봐. 이런 표를 보면 입춘이라는 절기는 태양력상 거의 85% 정도 2월 4일과 대응이 되고 100% 2월 4일 플러스 마이너스 1일에 대응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이 태양력이라는 게 그래서 완벽하게 절기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월 4일에는 무조건 입춘 환경인 315도 전후에서 1월이 회합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에 이런 지지육합은 뭐예요? 자월의 축궁, 축월의 자궁과 같이 그 뭔가가 일치하지 않지.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육합론에서 다룬 요 천문학적 내용들은 태양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절기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운 태음월을 기반으로 어떤 묘사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즉 자월의 태양력의 경우는 자월의 축궁에서 태양과 달이 회합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없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음월의 예시를 보면 2022년의 대설, 즉 특정 절기는 태음력으로 11월 14일이었는데 다음 해에 똑같은 절기를 봤더니 태음력으로 10월 25일이야. 꽤 차이가 나죠. 거의 20일 정도 차이가 나죠. 상대적으로 절기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지. 태양력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태음력을 기반으로 조금 기술된 법칙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겁니다. 12차와 두 천문현상. 두 천문현상이 뭐냐면 목성의 공전현상과 아까 말했던 태양과 달의 회합현상. 즉 12차라는 동일한 청구상 분할 영역으로 위치를 표기할 수 있는 상이한 두 천문현상이 있죠. 목성도 뭐 성기에 위치했다, 현유에 위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태양과 달도 성기에서 만난다, 현유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12차라는 동일한 청구상 분할 영역으로 위치를 표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천문현상이 있어. 목성의 공전현상과 태양과 달의 회합현상이 있는데 이들 각각이 똑같이 12차라는 분할 영역으로 위치를 표기할 수 있긴 한데 미세한 차이가 있어. 이들 각각이 12차와 맺는 관계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 파트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공통점이 뭐냐면 태양이나 목성이나 전부 안관천문 관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 그치? 지금 보시면 날짜 보세요. 얘도 기원전 1846년, 1845년, 44년 이렇게 가잖아. 그지? 얘도 뭐예요? 2월 6일, 3월 8일, 4월 6일, 5월 이렇게 가잖아. 둘 다 안관천문 관점에서 시계 방향, 즉 연주방위 배속 방향성을 따라서 공전하고 회합하게 되는 거지. 태양이 이렇게 도니까 태양과 달도 이런 방향으로 회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공통점. 공전 혹은
회합을 통해 12차를 일주하는 데 소요되는 어떤 수량이 있어. 목성해 같은 경우는 태양년으로 대략 12태양년 만에 12차를 일주하게 되고, 태양과 달은 어떻게 돼? 12번의 회합을 거치면서 12차를 일주하게 되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수량이 완벽하게 12번은 아니지만 각각 정확하게는 목성은 대략 11.862 태양년 만에 12차를 일주하고, 태양과 달은 12.381회 회합을 하면서 12차를 일주하게 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둘 다 12개의 연주방위와 연결된 대략적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주죠. 그죠? 대략 12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목성도 대략 12년 만에 12차를 일주한다. 태양과 달도 대략 12번 만나면 12차를 일주한다고 이렇게 개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까 이 수치 있잖아. 이 수치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타나 버리거든. 예를 들어서 12차를 일주하는 데 소요되는 태양년과 회합의 수량이 목성과 1월 회합의 경우에 12차의 12차의 1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위치했지. 하나는 12보다 작고 하나는 12보다 크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목성은 12차를 일주하는 데 소요되는 태양년의 개수가 11태양년보다는 많고 12태양년보다는 적어. 11.862년이야. 그지? 근데 태양과 달이 12차를 일주하는 데 소요되는 회합의 수는 12회합보다 많고 13회합보다 적어. 12.381회합이야. 즉, 요 횟수만에 12차를 일주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년에 1.0106차를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잖아. 목성 같은 경우는 12차를 11.862년 만에 가잖아. 그럼 이걸로 나눠주면은 1년에 몇 차를 가는지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얘는 1년에 미세하게 1차 이상을 진행하게 돼. 1차를 초과해서 진행하게 돼. 역으로 얘는 어떻습니까? 12차를 모두 운행하는데 12.381 회합이 필요해. 그러면 1회합당 요걸로 나눠야 되니까 1차가 미만이 되겠지. 그게 요 값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 목성 같은 경우는 1년에 1차를 초과해서 진행을 해버려. 역으로 태양과 달의 회합은 한 회합당 1차가 안 걸려. 0.9692차 만에 한 번의 회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처럼 목성과 태양의 회합은 1을 기준으로 상이하게 분포된 단위 기준당, 즉 단위년, 태양년, 단위 회합당 진행 차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짤로 보면은 명료합니다. 연속된 두 개의 궤적을 표현한 거야. 수성 다음에 대화, 성목 다음에 성기, 현효 다음에 추자, 강루 다음에 대량. 자,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 실침 다음에 순수로 이어져야 되는데 건너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실침 다음에 바로 순서로 건너뛰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니까. 목성 같은 경우는. 왜? 1년에 1차를 초과해서 가버리거든.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1년 동안 가는 요 간격 자체가 1차를 넘어서, 근데 1차를 미세하게 넘어서기 때문에 얼추 대략적으로는
한 차수 그 다음 차수만에 그 다음 차수에 목성이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당분간은. 근데 만약에 되게 실침이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실침이긴 실침이 되게 간당간당한 지점에서 목성이 위치하면서 끝나. 그러면 그 다음은 요거를 이렇게 초과해서 그 다음 목성의 위치는 순수가 아니라 순수를 스킵하고 바로 순화에 위치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겠지. 당연하지. 왜냐하면 이 간격 자체가 1차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역으로 태양과 달의 회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이어서 회합하는 요 간격 자체가 어떻게 돼? 1차보다 작아, 간격이. 그러면 얼추 요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야. 한 번은 간당간당하게 성목의 초반에서 회합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간당간당하게 회합을 하다 보니까 1차를 안 지나서 다시 회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회합도 성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은 다 뭡니까? 결국은 목성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1차를 초과해서 진행을 해버리고 태양과 달의 회합은 한 번 회합당 1차가 안 걸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목성의 궤적을 설명하면 여기서부터 봐볼까? 일단 현요, 그 다음에 추자지, 그 다음에 뭐 강루, 대량, 그 다음에 실침까지 맞아. 연속적으로 이어져. 근데 실침 다음에 순수를 스킵하고 바로 순화로 나타나는 거지. 순화에 존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순미, 수성, 또 그 다음은 당분간은 또 지속적으로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볼까? 일단 순화에서 회합을 하고 그 다음에 순미에서 회합을 했겠지.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에 수성에서 회합하고 대화에서 회합을 했어. 그 다음에 성목에서 회합을 했는데 그 다음 차수도 또 성목에서 회합을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차는 성계에서 회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연속된 같은 구간에서 회합하는 그 시간대가 생겨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목성은 대략 86년마다 하나의 차수를 건너뛰게 되어버려. 이거는 계산해보세요. 1차를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즉 1년마다 요만큼의 차수를 초과하잖아. 지금 1년에 1.0106차를 진행해버리기 때문에 1년마다 초과하는 차수가 0.0116차가 되는 거지.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럼 이 0.0116차가 얼마나 누적되면 1차가 되느냐를 계산해보면 이게 대략 86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런 현상 있잖아. 이렇게 건너뛰는 현상은 대략 86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 버린다고. 이 현상을 그 유명한 12진을 건너뛴다고 해서 초진이라고 합니다. 12진차를 건너뛴다고 해서 초진 현상이라고 해. 그러면 태양과 달도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태양과 달은 보시면은 0.1회합당 0.9692차를 진행을 하게 되지. 그럼 한 회합당 0.0308차가 부족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0.0308차가 1년마다 부족하게 되니 요 부족분이 몇 년만큼 채워지면은 1차를 채우게 되느냐를 계산해 봤더니 대략 32.4675년이 되겠지. 그럼 태양과 달은 이런 식으로 배속을 하면 대략 32년마다 하나의 차에서 중복 회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현상 자체가 32년마다 일어난다 이거지. 목성은 86년마다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초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별 어떤 용어가 없거든요. 별 명칭이 없는데 이거는 12진차가 중복된다고 해서
약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저는 중진, 진차가 중복되는 현상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 중에서 이 현상, 이 초진 현상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기술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거야. 전자인 초진 현상이 기재된 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거지. 여기 12성차가 두 개가 나와 있죠. 이 새는 당연히 새성이니까 목성이겠지. 12성차 두 개 나와 있지. 성기와 현효가 나와 있고, 요 음은 뭔가 규율을 지나치다, 뭔가 음탕하다인데 규율을 지나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돼. 이 춘추 자시전에 기재된 문구인데 보면 노양공 28년은 원래 새성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 성기에 위치하는 해야 하나, 실제로는 새성이 규율에 어긋나게 성기를 지나쳐 현묘에 도달해 버렸다라고 기재를 하는 게, 이게 바로 그 초진현상이 기재된 문구이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외표에서 보면은 이런 거지. 자, 목성이 여기 위치하고 여기 위치했어. 그 다음에 성기에 위치해야 되는데 휙 건너뛰어서 현묘에 위치해 버렸다 이거지. 성기에서 초진현상이 나타나 버렸다 이거지. 아시겠죠? 마치 이런 것처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초진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스킵해버리는 거지. 한 차수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일단은, 요, 12처의 중성도의 요 가운데 요 파트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목성의 공정과 태양과 달의 회합이라는 요 두 가지 천문 현상을 12성차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해. 공통점은 둘 다 연주방의 배속 방향성에 따라서 공전하고 회합한다. 그리고 대략 12번의 수량만에 그 12차를 완벽하게 일주하게 된다라는 공통점이 존재하지.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다? 이 12차를 일주하는 데 소요되는 목성의 태양년 횟수, 태양과 달의 회합 횟수가 11을 기준으로 하나는 12보다 작고 하나는 12보다 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목성의 새성 같은 경우는 1년에 1차를 초과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고, 태양과 달은 한 회합 동안 1차를 진행을 못해. 이렇기 때문에 목성 같은 경우는 80여 년 만에 한 번씩 성차를 건너뛰어 버리는 초진현상이 생기는 거고, 태양과 달 같은 경우는 32년 만에 동일한 성차에서 두 번의 회합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요 앞에 거를 초진현상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별 명칭이 없지만 초진과 대비해서 중진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기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진현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문구가 요 춘추자시전에 나타난 거지. 성기에 나타나야 하나 성기를 스킵하고 현묘에 도달했다 이거지, 세상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길고 길었던 천문도 관련 내용을 오늘로써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수치적으로 대응시키는 겁니다. 기념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연도나 이런 거에 배속 대응 관계,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게 중요한 이유가 모든 어떤 이 60갑자를 다루는 그런 학문들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명리학이든 아니면 우리 대표적인 오온육기 학이든 전부 다 간지력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삼거든. 그럼 이 간지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념법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